int a라는 변수 선언하고요. 100이라는 값을 전달하고 포인트 변수로 ap를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ap에 누굴 준다? a의 주소를 전달할 거예요. 그리고 print %u가 이제 주소가 길기 때문에 u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ap의 값을 찍고 ap의 주소를 찍고 그 다음에 포인트 ap를 찍을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A라는 방을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선언하면 A라는 방이 만들어지고 A방에 누가 난다? 100이 들어가고요. 이 방 주소를 1245052로 볼 거예요. 실제 주소는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고 원래는 16진수로 표시되는데 편의상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그리고 AP라는 변수를 포인트 변수로 만들었으면 이 포인트 변수에 누구 주냐? %A가 들어가니까 요 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방 이름이잖아요. 변수니까 포인트 변수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 방에 주소가 있어요. 이렇게 따로. 그래서 요거 AP를 찍으면 누가 나오냐 그러면 AP의 주소 값이 나오는 거죠. AP의 값 누구예요? 요게 나오죠. 근데 %AP를 찍으면 누구죠? AP방의 주소인 얘가 찍히는 거죠. 그리고 포인트 AP 찍었으면 AP방에 갖고 있는 요게 주소에 가리키는 데이터를 말하는 거죠. 그럼 얼마다? 100이 찍혀지게. 의도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포인트 변수라는 형태가 가질 수 있는 건 뭘 가지냐? 변수의 주소값을 가지는 변수를 우리가 포인트 변수라 표현을 하고 그 포인트 변수도 어차피 이 방의 이름으로 만들었으면 얘도 주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주소를 똑같이 찍어주면 얘도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서 일반적인 변수와 포인트 변수의 사용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날 이해될까요? 그래서 뒤에 가면 이게 나오죠. 얘를 플러스 증가시켜요. 얘가 증가되면 어떻게 되죠? 요 값이 증가되는 거죠. 증가되면 그 다음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배열이라는 거 연결해서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 흐름으로서 포인트 변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값을 가지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좀 접근이 수월할 거예요. 직전부터 뭐 이상한 코드만 막 적어 삭고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게 이제 C라는 언어의 기본 포인트 변수 사용법 형태로 보는 거니까 그 점을 확인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 페이지 보시게 되면 프린트물의 앞에 볼게요. 앞에 보시게 되면 그 scanf까지 이제 설명이 된 형태가 되고요. 포인트 변수 형태가 설명이 됐다라면 그 다음에 언급되는 게 보일 거예요. int 적어놓고요. array에 대괄호 열어주고 10 대괄호 닫은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그러면 거기 나왔죠. 배열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하나의 이름에 여러 개의 공간을 동시에 가지도록 하는 걸 우리가 array 배열이라는 형태로 쓰게요. 그리고 배열은 반드시 거기 적어놓은 것처럼 데이터 타입 똑같이 변수와 동일하게 타입을 적어주는 거예요. 적어주고 배열의 이름을 적어준 다음에 대괄호를 열어주고요. 거기다가 얼마만큼의 공간을 만들 것인지의 크기를 적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int array 10이라고 딱 적어놓게 되면 얘는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다? int 데이터 타입에 array라는 이름으로 방을 몇 개 만들겠다? 10개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적어놨네요. array 1번 int가 총 몇 개냐? 10개의 공간이 잡히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방을 int array에 괄호 열고 0으로 지정을 해줘요. 우리가 1, 2, 3, 4가 아니라 야는 출발 얼마부터 0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0부터 출발해서 만들어진다. 그럼 다시 말하면 int array 10이라면 방 번호가 얼마부터? 0번부터 9번까지가 잡혀지는 거예요. 적어놓은 것처럼 int array 3이라고 적으면 3개의 방을 만들 거고요. 그 3개의 방에 0, 1, 2라는 숫자를 주겠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3개의 방이 연속으로 만들어지고 이 방의 데이터가 0, 1, 2 순서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때 요 방의 데이터는 뭘로 표시한다? array라는 배열의 0번째 방이라 표시하고 얘를 1번 방, 얘를 2번 방이라고 표시를 시키겠다. 그래서 이걸 3 적었다고 1, 2, 3이 아니라 출발을 항상 얼마 출발하냐? 0부터 출발하면서 위치를 나타내는 이런 연속적인 데이터가 들어가는 공간을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배열 array라는 단어로 설명하고요. 이 배열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타입과 더불어서 지금처럼 배열 이름과 그 다음에 사이즈를 지정을 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스타트 위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 방이라 표시하지 않고 array 0이라고 적음으로써 0번 방이 첫 번째 데이터를 설명하는 걸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 처리는 일반 변수로만 쓰지 않고요. 대부분은 거의 다가 이렇게 배열 구조를 되게 많이 쓰게 돼 있어요. 배열을 써야지만 데이터 처리가 수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열 구조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 보시면서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이게 또 포인트 변수와도 연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ARR이라는 배열 이름이 요걸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죠? 이 배열의 시작 방번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ARR의 0번의 방번호, 다시 말하면 배열이 출발하는 시작 주소를 ARR이라는 변수가 갖고 있어요. 즉 배열 이름이라는 변수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그러면 배열의 시작에 뭐가 들어가 있다?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말 이해될까요? 그래서 배열 이름을 ARR이라고 선언을 했다라면 ARR이라는 방 안에 이거죠. 이 방 안에 여러분이 지정한 배열의 시작의 방번호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방의 첫 번째, 제로 번째니까 여기를 가리키고 첫 번째, 두 번째를 가리키기 때문에 배열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뭐다? 배열의 시작의 방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프린트에 적어놨죠. int ARR에 3 012를 지정을 해주고요. int 포인트 변수로 ptr을 선언하고 ptr에 뭘 줄 수 있단 말이에요? ARR이라는 걸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은 무슨 말이에요? ARR의 값을 주소 값을 어디로 넣냐? 1로 전달시켜 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차이점 있죠? 일반 변수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포인트 변수가 있다라면 선언할 때 어떻게 했어요? x에다가 일반 변수는 이렇게 주소를 적어줬어요. 근데 요걸 만약에 배열로 선언을 했으면 여기 포인트 변수 y 하나를 더 적었다면 y는 뭐만 적어주라? 이름만 적어주면 돼요. 자, 이점 볼게요. 일반 변수는 이름 1 적었으면 그 이름 값이 뭘 가지냐면 방의 위치를 가리키기 때문에 주소를 적어줘야지만 포인트 변수가 값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배열은 이름 자체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소를 갖고 있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똑같이 이와 동일한 역할로 x가 a라는 방 위치를 가지고 있고 y도 b라는 배열의 위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죠. ptr에 뭐 주면 돼요? 그냥 ARR이라는 이름만 적어주시게 되면 결론은 이렇게 주소가 통일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말 의미는 이해되시겠어요? 여기 좀 달라요. 그래서 일반 변수를 썼을 때와 포인트 배열을 썼을 때 주소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 변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주소 연산자를 이용을 해야지만 포인트 변수에 주소를 전달하시는 반면 배열 자체는 배열 이름이 뭘 가지냐면 주소를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앞에 이거를 적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 되는 거죠. 적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에 주소가 들어가죠. 그럼 전혀 관계없는 값이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맞냐 틀리냐 설명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표현으로 보시라는 얘기죠. 구성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일단 일반 변수하고 포인트 변수의 사이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관계를 확인을 하시고요. 배열 형태가 선언이 됐으면 그냥 이렇게만 적어줘도, 왜냐하면 배열 이름 자체가 뭘 가지고 있으니까 주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연산자를 적을 필요 없다는 점을 식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들어가셔갖고요. 문제 7번 한번 볼까요? int AR 하고요. int AR 하고 대괄호 2개만 적어놔도 자동으로 공간 확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라는 5개의 인수를 갖는 배열을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int 포인트 pi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pi에다 뭐 주겠다? ar이라는 값을 주는 거죠. 그러면 pi라는 변수에 뭘 가지는 거예요?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적어놨네요. 첫 번째 요소로서 %d에 포인트 pi 적어놓으면 뭐가 되죠? pi라는 변수가 뭘 가지고 있어? 예를 들면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요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작 주소에 별표 찍어놨으니까 당연히 누가 나오죠? 배열의 첫 번째 값이 누가 나오냐? 1 지켜지는 거죠. 말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 말 나와요. 뒤에도 설명이 될 겁니다만 요거 적어놨네요. 이렇게 요 코드가 이제 증가 연산자라 그래서요. 요게 이 말이에요. PI는 PI 플러스 1하라는 얘기예요. 자동 일씩 증가하라는 의미가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PI 포인트를 얼마 증가하자? 1 증가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좀 이따 설명이 될 겁니다. 증감 연산자라 그래서 플러스를 적어주게 되면 이 자체가 의도하는 바가 1 증가시켜달라. 그러면 PI를 얼마 증가시켜달래요? 1 더해달라는 얘기예요. 1 더해달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왜 적어놨죠? 포인트 PI 적어주면. 그럼 이 말이죠. 요게 1245042의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야는 얼마겠어요? 43, 4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1하니까 얼마가 되죠? 43이 되니까 요 위치를 가리키는 거야. 요 위치의 데이터를 설명한다 그랬으니까 답은 누구냐? 2가 출력되게. 연결되겠어요? 이런 포인트 변수를 증가 감소시키는 것들이 이제 설명이 나오고 계산 결과 뭐냐로 표시하는 거니까 포인트 변수도 자유자재로 증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숫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1씩 증가하게 되면 다음 데이터를 설명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 문제를 이해하시면 될까요? 자, 그러면 8번 문제 볼까요? 보이세요? AR이라는 5개의 방을 가지는 배열을 선언하고요. 얼마냐? 1, 2, 3, 4, 5라는 5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printf AR2의 %D에 AR2를 했어요. AR2니까 AR의 두 번째 방을 말하는 거죠. 얼마 나오죠? 얼마? 2 하면 안 돼요. 말했죠? 시작이 얼마였어요? 0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우린 보통 스타트가 출발이 얼마예요? 1 생각하거든요. 근데 C 언어에서는 얼마 출발이죠? 0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2니까 뭐죠? 0, 1, 2가 되는 거예요. 말 이해되시겠어요? 얼마 나온다? 3이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AR2 해서 적어놨어요. 포인트 괄호 열고 AR 플러스 2 적어놨잖아요. 자, 아까 말했죠? 이 말이죠. 여기다가 더하기 2 하면 이 말이에요. 요 값에다 더하기 2 한 거는 요 놈 뒤에 요 놈이잖아요. 요 놈의 포인트 값을 찍어달라고 그랬으니까 맨 똑같이 뭐 나오죠? 3이라는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왜? 배열 이름이 뭘 가지고 있어요? 주소를 갖고 있는 일종의 포인트 변수가 똑같거든요. 포인트 AR 해버리게 되면 결국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찍어달라는 의미로 설명이 되는데 그 주소에다 더하기 2한 상태가 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방금 보신 것처럼 두 번째 위치 D의 값을 나타내니까 3 형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잘 안 쓰는데요. 이 대괄호 AR 이름하고 주소를 바꿔놨죠. 그래도 왜 야가 똑같이 뭐로 인식하냐면 AR2로 인식을 해요. 그럼 첫 번째가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렇게는 잘 쓰지 않는데 이제 혹시나 한번 적어놔 봤어요. 그래서 답은 똑같이 전부 다 뭐 나오냐? 3이라는 결과. 다시 말해서 세 번째 요소를 찍어주도록 하는 문장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을 보시면 보이드 메인 형태가 설명이 되면서 문장 설명이 되면서 쭉 나올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또 뭐냐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를 보기 전에요. 19번 문제를 보시면 int가 아닌 뭐로 적혀 있어요? CHAR이죠. 캐릭터니까 무슨 글자? 글자가 들어가는 배열이에요. 즉 글자가 들어가는 배열에 AR하고 적어놨으니까 포인터라는 영문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글자 한 글자씩 공간을 차지하도록 지정이 된 거예요. 자, 요거를요 설명하기 전에 하나 미리 한번 볼 게 있습니다. 프린트물 뒤로 좀 넘기셔갖고 문제 16번 위치 한번 봐보세요. 4페이지에 해당되나요? 그러면 4페이지 보시면 문제 16번 있어요. 16번에 보시면 적어놓은 거 있어요. 뭐 적어놨냐? 캐릭터 str에 6는 코리아 적어놓은 거 보이세요? 그러면 배열을 선언을 하는데 지금처럼 숫자는 그냥 이렇게 연결이 돼요. 3칸 만들어주면 3칸 들어가는데 문자 데이터가 그렇게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str 6이라고 지정하고 여기다가 코리아라고 적어주는데 식별을 주의할 게 있어요. 6 적어놨잖아요. 몇 글자 들어간다고요? 6글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 적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 이유가 그 밑에 그림 정한 거 보이세요? 첫 번째 위치는 K가 들어가고 두 번째 O, R, E, A가 들어가는데 마지막 자리는 항상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끝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적어놓은 거 보이세요? 선언문에 의해 메모리가 다음과 같이 기억을 할당되고 초기화되고요. 제일 끝에 있는 역슬러시오는 여기가 문자열의 끝입니다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6글자가 다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코리언에서 적어주게 되면 야는 안 들어가요. 좋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만 연결이 되는 거지 무조건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 들어간다 해서 6개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첫 번째 글자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 5글자 하나 적게까지. 그리고 마지막 자리는 항상 누가 차지하냐? 널 문자 그래서 끝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시는 거예요. 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배열을 선언하는데 글자 데이터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의사항이 뭐다? 지금처럼 연속된 데이터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한 자리는 빈 상태로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 점도 식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뜻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문자 데이터가 설명이 됐을 때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냥 참고로 봅시다. 이렇게 적어준 거죠. 그러면 의미가 뭐가요? 도시라는 배열을 만들어내고 그 배열에 뭐 집어넣겠다? 서울이라는 형태의 글자를 주겠다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섯 간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에 뭐 들어가요? S, E, O, U, L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무슨 글자 들어간다? 널 문자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이건 이제 비었다는 거죠. 요까지가 문자 끝이를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6간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6글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작은 상태로 들어가면서 요게 0번, 1번, 2번, 3번, 4번 형태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요게 배열의 기본 형태에서 문자 배열이 만들어질 때는 지금 같은 형태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 주의사항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게 뭐겠어요? 도시라는 배열 이름이죠. 배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그냥 편의상 또 이렇게 할까요? 이게 주소가 되겠죠. 그러면 도시라는 배열 이름은 뭘 가진다? 요 주소인 1245042 똑같은 개념을 가지는 거야. 도시란 이름 자체, 배열 이름 자체가 가지는 걸 뭘 나타낸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배열의 시작 위치를 가르쳐주는 걸로 확인을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변수 하나를 선언을 할게요. char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cp라는 포인트 변수 하나를 더 쓸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를 선언했다. 포인트 변수로서 문자 데이터의 포인트 변수니까 당연히 어떻게 쓸까요? 캐릭터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숫자가 아닌 글자니까요. 캐릭터 cp라는 형태로서 포인트 변수를 선언했으면 여기다 만약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cp에 누구를 주면 도시를 지정을 해주면 cp는 또 뭐 들어갈까요? 도시의 값에 해당되는 주소가 전달된다. 똑같이 뭐 들어가냐? 1245042가 들어가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거는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단지 숫자 데이터는 이런 식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데이터 끝까지 들어간다면 문자 데이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결되는 거니까 그런 차이점 정도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나올까요? 요리 적어주면 연결되겠어요?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결과는 뭐가 지킬까요? cp의 값이죠. cp라는 주소가 갖고 있는 값을 말하잖아요. 그럼 cp가 누구예요?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 방이 요 주소잖아요. 그럼 요 방의 값이니까 뭐 나오죠? s가 지켜지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결론 이거 하고. 근데 이게 단지 앞에는 글자고 이거는 글자 숫자 차이밖에 없으니까 이 점을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CP 포인트에다 얼마 하죠? 1 더해주죠. 더해주의 값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더하기 1 하니까 얼마가 돼요? 여기를 가리키겠죠. 얼마 나온다? 2가 나와요. 이렇게. 이라면 이게 이제 실수가 되는데 이게 뭐 나올까요? 요게 뭐 나왔어요? 요 값이죠. 그럼 얘가 가리키는 게 누구예요? S가 가리키는 거죠. 그죠? 그러면 S에 더하기 2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한 칸, 두 칸이 아니고 S라는 문자에서 뒤에 두 글자. 또 알파벳 안 되는데 S 다음 뭐죠? 또 ABC 다 해봐야 되는데 S 다음에 뭐예요? STU인가요? 그러면 얘가 뭐 나오죠? S라는 글자 플러스 2니까 그 글자도 똑같이 숫자처럼 취급되거든요. 그럼 S 플러스 2라면 그 다음 문자가 나오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플러스 해버리면 S에 두 글자 더한 게 나와요. 그럼 S 값에 두 글자니까 뭐 나오냐? 이게 U가 나와요. 차이점 되겠어요? 이게 나오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문제 중에 하나죠. 달라요. 요래 묶어주니까 뭐가 돼요? 주소에 더하기 1하니까 주소가 되는 거죠. 주소에 포인트가 되니까 한 칸 뒤를 설명해서 2가 나온다라면 요게 뭐였어요? S였잖아요. S에 더하기 2를 하니까 뭐 되냐? S 다음 문자인 두 글자 뒤에 값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명역에다 퍼센트 D를 C를 적어놨으니까 그 글자에 해당되는 U가 찍히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일 때는 솔직히 그냥 책에 프린트면 예를 보면 되는데 이 문자일 때가 약간 골치 아파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재밌어요? 흥미롭죠. 앞으로 뭐가 나올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나오는 거죠. 결과가 뭐냐, 증가 감소했을 때 표시되는 게 뭐냐 제시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하나의 표현으로서 문자도 이렇게 가능한다는 거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문제 9번 볼까요? 결과 뭐 나오는지 알 수 있겠어요? 캐릭터 AR의 포인터라는 형태로 선언이 됐어요. AR이라는 배열이 만들어지고 포인터라는 글자가 돼가는 문자열. 그 다음에 캐릭터로서 PI라는 포인트 변수와 PI2라는 포인트 변수 두 개를 만들었고요. PI는 누구 주는 거예요? AR의 0번째니까 뭐가 되죠? 그럼 이렇게 표현을 다시 해볼까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배열 이름이 AR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변수 형태로서 이렇게 선언이 되겠죠. POINTER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0번을 나타내죠. 그러면 요 방에 %니까 뭐가 되겠어요? 맹 배열의 첫 번째 주소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P1에 %AR 제로가 들어가는 거. 그러면 AR이란 배열의 0번째 방이니까 이게 변수와 똑같은 거 이거는 일반 변수하고. 그러면 요 방의 주소가 어디 들어가냐? P1에 들어가는 거죠. P2는 %AR 맞죠? AR의 다섯 번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요게 0, 1, 2, 3, 4, 5 이렇게 되죠. 되겠어요? 그러면 요 방에 주소가 들어가니까 PA2는 요 방에 주소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편의상 얘를 100번으로 보면 야가 얼마예요? 101, 102, 103, 104, 105, 106의 주소를 가진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구하고 있네요. 뭐 찍어달라? %C와 %C의 거리는 %D입니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포인트 PI 적어놨으니까 포인트 변수 P1의 값은 이 주소의 값을 나타내니까 뭐 찍힐까요? P가 찍히고 포인트 P2는 P2에 해당되는 다섯 번째 데이터인 E가 찍히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적어놨어요? P2 PI2 빼기 PI1의 값을 빼라 그랬잖아요. 그럼 P2가 뭘 가리키냐? 여기 105를 가리킬 거고 P1이 100을 가리킬 거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105 빼기 100이라는 형태를 가지는 거니까 그럼 두 수의 차가 얼마 생겼다? 5글자가 생겼다. 그래서 얼마 나오냐? 5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연결될까요? 요게 배열 형태와 관련된 부분에 포인트 변수로 설명이 되시는 거니까 그 점 확인을 하시면 될까요? 되겠어요? 자, 10번 문제 결과 뭐 나올까요? (10번) 문제가 제시하는 바 프린트문의 결과를 보면 딱 대충 나올 거예요. 마지막에 요소가 중간 요소란 말 찍어놨기 때문에 구조 따져가시면 크게 복잡진 않을 거라 보는데 연결해볼까요? P1을 그냥 아까처럼 100번지라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말하면 100번지라 보시면 되고 PAR 4번을 몇 번지가 돼요? 그러면 5번째니까 104번째 방이 되겠죠. 그러면 100과 104라는 값을 그냥 P1과 P2가 같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P1 더하기 P2 빼기 P1 나누기 2니까 그러면 100 더하기 104 빼기 100이니까 4 나누기 2다. 그럼 2 나오겠죠? 100 더하기 2가 되니까 102번을 가리키는 거예요. 102번이 누구죠? 102번이 100번이 1이었으니까 101이 2가 되고 102가 3번이 되겠죠? 세 번째 방 데이터를 나타내는 거니까 출력 결과가 얼마 나오냐? 3이 나오게 된 거죠. 중간값을 찾는 거죠. 100번지 방과 그 다음에 네 번째 방인 104번지 방의 중간을 찾도록 한다는 의미로 설명이 되시는 거니까 그런 표현까지 보시면 답은 3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하는 말?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요. 뭐 이상한 거 적혀 있어요. int i라고 되어 있고요. int 포인트 pi라고 되어 있고요. int에 또 뭐 되어 있어요? 별표 ppi라고 되어 있어요. 포인트 변수가 두 개 들어오는 거예요. 맨 똑같은 형태로 합시다. i 얼마다? 1234가 들어왔고요. pi에 뭐 주는 거예요? %i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24의 주소가 pi에 들어갔으면 여기 적어놨죠? pii는 %의 pi가 들어가게. 주소의 주소를 또 가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 pi는 일반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면 pii는 뭐예요? 포인트 변수의 주소를 가지게 해주는. 연결해 볼까요? i가 1, 2, 3, 4가 들어와 있다. 요게 100번째 방이라면 pi가 뭘 가지는 거예요? i의 방번호 100을 가지고 요게 주소가 200번지라면 pii는 뭐 가지는 거예요? 200이란 값을 가지게. 연결축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변수가 1234를 가지고 주소가 100번지라면 포인트 변수로서 %i를 주면 i의 주소를 pi에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pi에 또 주소를 누구한테? pi에 주겠다 이 말이죠. 이게 연결축 되는 거죠. 그래서 찍어달래요. 뭐 찍어달라고요? 포인트 pii를 찍어달라. PPI네요.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의 값의 값. 포인트가 두 개 있다 해석은 이렇게 하죠. 요 첫 번째 포인트 주소.
PPI의 포인트 값이 누구예요? 200번째 값이잖아요. 얼마다? 100. 100의 포인트 주소 값 얼마냐? 1234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역추적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많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연결하시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 변수하고 일반 변수의 사용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주의해서 보도록 부탁드릴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12번 문제 답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처음에는 뭐 나와요? 처음에 출력하는 문제는 포인트 PARR이니까 ARR의 주소에 값 찍으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ARR이 뭐 줬어요? PARR이 배열 이름 ARR 줬으니까 결국은 첫 번째 방을 찍어주겠죠. 첫 번째 방 데이터니까 뭐 나오냐? 1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포인트하고 괄호 열고 적어놨죠. 플러스 PARR 돼 있잖아요. 자, 요게 좀 이따 설명이 될 건데 A 하고 플러스 A가 차이가 뭐냐 그러면 요거는 요 문장에서는 A 값하고 그 다음에 증가를 시켜줘요. 근데 플러스가 앞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 문장 처리하는 도중에 먼저 증가시켜줘요. 그럼 얘가 지금 10이라면 요 문장은 그냥 10으로 처리가 돼요. 야는 뭐가 되죠? 11 가지고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AR, PAR 돼 있으니까 방금 봤던 주소에 얼마를 달란 말이에요? 1 더하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한 칸 증가한 거니까 뭐가 찍히냐? 두 번째 데이터 2가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마찬가지 플러스 A, PAR 돼 있으니까 얼마가 돼요? 또 하나 증가한 값이니까 누가 나오냐? 세 번째 방 데이터가 나오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ARR 세 번째 방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 방에 더하기 1하니까 결론은 뭐 나오냐? 네 번째 방 데이터가 나오고요. 플러스 2를 하면 누가 나오죠? 표현해볼까요?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방 ARR이라는 배열을 만들어냈고 그 방이 100번째부터 출발한다고 볼게요. 100번째 출발한다고 보시면서 100번부터 해서 104번까지 주소가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PARR에다가 ARR의 주소를 쓰는 거니까 그러면 요게 여기를 가리킬 거예요. 그럼 ARR이나 PARR 둘 다 얼마 가지죠? 현재 100이라는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이때 첫 번째 뭐 찍자? 포인트 PARR 찍으니까 뭐 찍어요? 100번째 데이터 값 찍어주니까 결과는 요번 데이터 1이 나와요. 근데 두 번째는 맞아. 플러스 PARR을 하래요. 그러면 플러스 했으니까 ARR은 얼마가 되죠? 1 증가한 상태가 되니까 얼마가 되게? 101의 데이터를 찍으라 그랬으니까 2가 나오고요. 그럼 현재 ARR은 뭐 들어가요? 101 값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다시 또 맞아 플러스 PARR 찍으니까 얼마? 1 증가하니까 102가 되는 거예요. 102니까 누구? 세 번째 방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포인트 PARR에 플러스 1을 하래요. 그럼 현재 PARR은 값이 얼마예요? 요거 그대로죠. 그럼 102에 더하기란 거니까 얼마가 되죠? 102 더하기 1 되니까 얼마? 103이 돼요. 103번째 방 데이터니까 얼마? 103번이니까 얼마죠? 4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 PARR 플러스 2 했으면 PARR은 얼마죠? 맨 그대로 102 유지되고 있거든요. 102에다 얼마 하란 말이에요? 더하기 2 하라 이 말이죠. 몇 번째 방? 104번째 방을 설명하더라.
104번째 방 얼마? 5가 나오라 이 말이죠. 가능할까요? 이거 처음에 출발할 때 ARR에 100을 줬으니까 100이란 값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100번째 데이터 찍어주니까 1 나온 거고요. 주소를 1 증가시켜주니까 101이 된 거예요. 101번째 값을 찍으라고 했으니까 2가 나온 거고, 그 101에 더하기 1 해주니까 또 102번째가 되고 찍어준 거고, 그 다음 뭐가 되죠? 요게 102잖아요. 102에 더하기 1하니까 몇 번째 방? 103번이 되는 거죠. 그럼 103번의 방 데이터인 4를 찍어주는 거고, 이때 이게 증가했어요? 아니죠. 증가한 건 아니죠. 값에다 더하기만 해준 거지. 원재 값은 그대로 존재하니까 102에다 다시 뭘 더하자? 2를 더해주란 얘기예요. 더해주니까 결론은 104번째 방 데이터인 5를 찍어내자. 순서대로 하면 1, 2, 3, 4, 5라는 결과를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산 처리가 진행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이제 포인트 변수의 기본 사용들이니까 충분히 실제로 출제가 됐고요. 출제될 확률이 높은 것 중에 하나고, C 언어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다라면 제일 많이 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패턴들이에요. 이 포인트 변수를 어떻게 잘 조합해서 단순한 증가 감소니까 변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형태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잘 확인을 좀 부탁드릴까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개념 자체는 좀 복잡습니다만 일단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포인트 변수의 기본 사용들을 확인하고요.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죠. 이런 식의 그림을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를 갖다 잘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만약 혹시나 나오게 되면 그냥 편의상 우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큰 숫자로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100, 200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주소가 좀 접근이 수월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포인트 변수 관련 형태로서 그 점을 주의 부탁을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100% 이해한다는 건 솔직히 무리가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하는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올 확률이 높은 부분이니까 좀 정리해서 봐주기 부탁을 드리기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물 계속 보시게 되면요, 표가 쭉 나와요. 표가 쭉 나오는데 교재는 539페이지에 9번째 연산자, 그래서요 산술, 관계, 논리, 연산, 목적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연산자 관련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상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그 책의 프린트물에 있는 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연산자의 첫 번째 좀 전에 방금 봤죠? 뭐냐, 플러스 플러스 A가 있고 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있어요. 또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연산자 기호가 두 개가 여기서 붙어 나오는 경우를 뭐라 부르냐 그러면 변수 앞에 나오게 되면 선증가예요. 먼저 증가를 한 다음에 후 연산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A가 10이었으면 10을 더하는 게 아니라 A의 10 증가한 11의 값을 더해서 만들어주는 형태를 우리가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 A, 그래서 증가한 후에 사용하는 방법이라면 두 번째죠. A 플러스 플러스라 적어주게 되면 현재 문장에선 A 값 그대로 쓰는 거예요. 대신 그 문장이 끝나고 나면 뭐가 되느냐, A 플러스 플러스니까 1 증가된다는 개념. 요게 선증가, 그 다음에 후 연산에서 선증가냐 선연산이냐에 따라서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점 플러스 플러스 연산 형태를 보시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감소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선감소냐 아니면 선연산 후 감소냐에 따라서 구분되어지는 거니까 그 점을 확인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돼요. 이러면 얼마가 나오냐는 거죠. 이래버리면 A라는 방에 10을 주고요, 프린트 %D 숫자를 찍을 거잖아요. 누구 찍을래? 요거 찍으래요. 근데 기호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앞쪽에 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찍어주는데 A가 현재 얼만데 10이지만 증가한 상태가 되니까 얼마가 나오냐, 11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A 플러스 플러스 해버리면 그냥 10이 나오는 거죠. 10이 나오고 어떻게 돼요?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얼마 나오냐? 11 된 상태가 나오는 거니까. 요게 이제 요 라인에서 이 말이죠. 요 라인에서 플러스 플러스가 먼저 나오면 어떻게 하냐? 증가를 시켜주는 거고, 뒤에 나오면 그냥 쓰고 한 칸 내려가면 이제 1 증가된 상태. 이게 증가 먼저 하냐 연산 먼저 하냐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거니까 요걸 이제 문제를 더 많이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증가 연산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 차이점에 대한 거 구분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등관계 연산자가 밑에 적어놨어요. 크다, 작다, 같다 표현할 때는요, 는 두 개를 붙여줘요. 그래서 이 숫자와 이 숫자가 같습니까 표현할 때는 는 두 개짜리 표시하고요. 같지 않다가 우리가 쓰는 키보드가 없어요. 이게 없죠. 없으니까 이제 언어마다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쓰는 C 언어는 느낌표하고 는 이렇게 써요. 근데 다음에 설명 엑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표현해요. 언어마다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 기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C에서는 느낌표는 하게 되면 같지 않다가 되고, 나중에는 엑셀 같은 경우는 부등호 두 개를 붙여서 같지 않다 표시하는 거니까 그런 표현도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기호가 표시되면서 연산자, 논리 연산자라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니까 그 점 확인하시는데, 이 연산의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연산의 결과는 항상 참 거짓이 나와요. 크냐 작냐 물어보면 참 거짓 맞다 안 맞다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연산자, 즉 논리 연산자죠. 일반적인 연산 형태, 부등 연산자를 비교했을 때 결과값으로 나오는 거는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true, false라는 개념. 물론 true가 1이고 false가 0이니까 0, 1 나온다고 봅니다만 일반적인 참 거짓과 관련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두 번째 표현은 부등관계 연산자 결과는 0, 1의 숫자가 나온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true, false가 나온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고요. 두 개 이상의 연산자를 묶을 거예요. 그때 쓸 때 쓰는 연산자가 보이죠? %, 두 개를 붙이면 AND 개념을 가져요. 그러면 두 개다가 동시만족이 되면 야는 true를 리턴하고요. 그에 반해서 짝대기 두 개를 붙여놨잖아요. 이거는 OR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OR 형태가 된다. 두 개의 연산값이 OR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을 돌려주도록 하는. 그래서 %, 두 개 붙이면 얘는 AND 연산, 짝대기 두 개 나오면 OR 연산의 기호로 설명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모두 만족하면 AND, %, 연산이 되고요. 하나라도 만족하면 참을 돌려준다. OR 연산이 만들어지더라. 두 가지 기호 표현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느낌표 주면 이건 부정이 돼요. A가 참이면 참, 참이면 거짓을, 거짓이면 참을 돌려준다는 의미로서 논리 연산자로서 %, 연산자 두 개, 짝대기 두 개, 느낌표 하나 적어주게 되면 AND, OR, not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거하고 주의할 게 있어요. 밑에 보면 %, 하나만 적고요. 짝대기 하나만 적어 놓은 거예요. 요거는 뭐라 부르냐면 비트 연산자라 그래요. 그러면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의 값을 이진수로 변경을 해서 그 이진수 값을 가지고 AND 연산, OR 연산을 시켜주는 형태. 달라요. %, 두 개가 나오면 논리 연산자, 연산을 갖다가, 즉 조건을 연결해서 참이냐 거짓을 찾는 거라면 %, 하나, OR 하나 형태가 주어지면 야는 비트를 갖고, 우리가 앞에 논리 게이트, AND 게이트, OR를 통과시킨 개념으로서 AND 연산, OR 연산이 만들어진다는 형태를 보시면서 이걸 우리가 비트 연산자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삭각 형태는 이제 XOR 형태가 나와요. XOR 형태. XOR가 뭔지 기억나세요? 요거죠. 쉽게 말하면 전자계산기에 나왔던 기본 게이트와 관련된 부분이죠. AND, OR, XOR가 주어진다면 이거죠. 이거를 AND 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결과는 뭐 나오냐? 1, 0, 0, 0 나오는 거. 그에 반해서 이거를 OR을 시키는 거죠. OR 시키면 결과가 뭐 나올까요? 하나라도 1이면 전부 1이 나오게 하는 거. 그리고 삭가시죠? XOR을 쓰게 되면 뭐죠? 이게 배타적 논리 합이라 그래서 동일한 신호가 들어오면 0을 주고 서로 다른 신호일 때 1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0, 1, 1, 0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논리적, 그래서 비트 형태로 변경을 해서 연산할 때 쓰는 것이 한 개짜리 형태는 논리 연산 형태가 되는 거고, 비트 연산이 되는 거고, 두 개짜리는 논리 연산이 되지는 거니까 그 점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하는 연산이니까 %, 물결 표현이죠. 물결 주게 되면 나는 이제 논리 연산의 부정이니까 1을 0, 0을 1로 돌려줄 때 쓰겠다. 이게 이제 비트 연산자 개념을 가져주는 걸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10진수 얼마죠? 어떻게 읽었어요 우리 이거? 1, 2, 4, 8, 16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4고 요게 1이니까 얼마다? 5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요 이쪽으로 두 번 밀어봐요. 미는 거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죠. 밀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튕겨나가죠. 두 개가 튕겨나가고
10100 빈자리 0으로 채워주면 되니까 그럼 얼마가 돼요? 보이죠? 그러면 4와 16이니까 얼마가 된다? 20이 돼버려요. 그러면 나를 뭐 한 거죠? 곱하기 4를 한 거예요. 곱하기 4는 몇 승? 2에 2승. 몇 비트 밀었죠? 2비트 밀었단 말이에요. 왼쪽으로 2번 밀면 결론은 뭐 한다? 2에 2승. 4를 곱한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는요, add 뭐죠? add suv mul div 쓰면 우리가 쓰는 사칙 연산자죠. 가감승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주어진다라면 컴퓨터는요 이런 장치가 없어요. 왜 전부 다 뭐예요? 덧셈으로 다 하고요. 곱셈 뭘로 하냐? 지금처럼 시프트 연산을 통해 해요. 왼쪽으로 밀면 한 번 밀 때마다 뭐죠? 곱하기 2라는 개념을 가지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반대로 오른쪽 밀어버리면 한 비트 밀었어요. 그러면 얘가 튕겨나가잖아요. 그럼 앞으로 한 땡겨오니까 뭐가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8, 1이니까 얼마가 돼요? 10. 뭐하자? 나누기 2가 돼요. 그래서 컴퓨터는 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왼쪽으로 밀어버리면 얘는 곱하기 되는 거고, 오른쪽 밀어버리면 얘는 나누기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곱하기 나누기를 별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쓸 필요 없이 이 비트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내는데, 그때 쓰는 기호가 거기 보이세요? 화살표 부등호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저도 막 헷갈려. 이게 요거 2개, 이렇게 2개.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냐? 진행 방향이 어느 것 같아요? 이게 이래 적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진행하겠죠. 나는 이쪽 방향 이쪽으로 진행한단 말이야. 이래 적어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화살표 부등호 2개 나오면 A라는 값을 어디로? 왼쪽으로 몇 비트? 2번 시프트 하라. 반대로 이렇게 적어놔버리면 어디로? 오른쪽 방향으로 얼마? 1비트 시프트 하라. 그럼 요게 뭐가 돼요? 곱하기 요게 나누기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 적어놓은 거 보시면 부등호 2개 적어놨잖아요. 왼쪽 이동 형태가 뭘 나타내냐? 곱하기 형태를 설명한다. A라는 값을 2를 곱하란 말이 아니고 얼마죠? 2의 2승이니까 4를 곱한 거와 똑같이 표시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A의 오른쪽 방향 2번 밀어달라는 말은 뭐다? 4로 나누라는 의미. 그래서 그 숫자를 2의 n승 단위로 나누어서 처리가 진행되는 거니까 그런 점도 구분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비트 연산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연산 기호와 관련된 것들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적어준 이유는 아시겠죠? 다 출제가 돼서 그래요. 이거는 실제 여러분 치는 시험에도 전부 다 출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용법들은 확인하셔야 되고 구분하셔야 돼요. 2개짜리 1개짜리 차이점. 2개는 논리 연산으로 참 거짓이 만들어진다면 1개짜리는 비트 연산으로서 실제 숫자 계산이 만들어질 테니까 주의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연산자의 종류가 쭉 많이 나오는데요. 그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연산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관로, 배열, 구조체, 단항, 산술, 시프트, 비교, 비트, 논리, 삼항, 대입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제일 첫 번째는 관로부터. 그 다음에 단한정산자인 느낌표, 물표, 더하기 형태가 설명이 되고요. 산술 연산인 시프트 곱하기 슬러시 퍼센트 더하고 빼기. 퍼센트가 뭐였죠? 혹시 기억나세요? 저번 주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던 건데 퍼센트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나머지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 형태는 뭐예요? 전부 다 산술 연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시프트 연산, 비교 연산, 논리, 비트, 논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개를 막 섞어놓고 누가 먼저 연산 처리에 따라서 전혀 값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기본 표현까지도 구분을 하시면서 연산자에 대한 기본 흐름들을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문제 13번 예제를 통해 한번 적어놨어요. 자, 그거 해석해서 거기에 나오는 값이 어떤 값이냐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int a, b, c라는 세 개의 변수를 선언하고요. 플롯 d, 실수가 돼가는 d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a는 10/3, b는 10% 3, d는 10/3 적어놨어요. 보이죠? 그러면 밑에 적어놨네요. printf %d, %d, %f에서 a, b, d라는 변수를 찍으라. a가 뭐 나와요? a가 10하고 3을 나눴으니까 원래 얼마 나오죠? 3.333이 나옵니다만 출력을 뭐로 찍으라 돼 있어요? %d로 찍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실수가 정수만 나오는 거니까 얼마 나온다? 3 나올 거고요. 10% 3이 뭐라고요? 10% 3이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이 되는 거니까 뭐 나올까요?
면 10과 3을 나눈 나머지니까 얼마 나오게? 1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 슬러시 3에서 D에 주라고 돼 있어요. 근데 D가 무슨 변수로 선언돼 있어요? D가 보이세요? 플롯이죠. 플롯이니까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결과 뭐 나올까요? 3.333이 아니고요. 3이 나와요. 3.000만 나오게. 왜? 목만 구하는 거죠. 이게 달라요. 이게 만약에 3.333이 나오려고 그러면 이게 10.0, 3.0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정수를 나눈 거기 때문에 실수가 생기지 않아요. 이거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되는데 이게 달라요. 저도 막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이거하고 달라요. 이게 이건 뭐죠? 정수 나니까 결과 뭐밖에 안 나요? 정수밖에 안 나와요. 실수하니까 결과 뭐 나오죠? 3.33이 나와요. 엄연히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뭐 나눈 거예요? 정수를 나눈 거기 때문에 결과 뭐냐? 3만 나오는 건데 플롯 해놨기 때문에 뭐 나와요? 000 이렇게 나와요. 답은 제일 밑에 있어요. 일부러 제가 해놨거든요. 적어놨으니까 제일 밑에 결과 보면 적어놨죠. 그래서 처음에는 3 나오고 두 번째 1 나오고 세 번째 뭐 나와요? 3.00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10과 3이 실수였으면 뭐 나오겠어요? 3.333이 나오는 거예요. 달라요 이게. 그걸 좀 주의하시면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적어놨습니다. A는 100, A 플러스, B는 플러스 A, C는 B 플러스를 했어요. 이런 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A, B, C가 결과가 뭐냐 이거죠. A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A는 100이었어요. 그 다음 뭐하죠? A 플러스 하니까 이 줄에서는 A는 100이에요. 왜? 후이니까. 근데 그 밑줄에 내려가면 A가 얼마가 되죠? 101이 되죠. 101이 됐는 개를 또 말해요. 플러스 A 한 값을 주라고 돼 있죠. 그럼 101의 값을 1 증가한 거니까 얼마 되냐? 102가 B라는 변수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B를 플러스해서 C에 주라고 돼 있어요. 면 증가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고 밑에도 증가하잖아요. 면 C에다 얼마 주냐? 102가 들어가는 대신에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3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A에 100 줬어요. A에 플러스 하래요. 요때 A 얼마죠? 요 줄에서는 이 줄에서는 A는 100이에요. 그냥. 근데 밑에 내려가면 얼마가 돼요? 101이 되는 거죠. 왜? 후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 B에다가 플러스 A를 주래요. A가 얼마라고요? 101인데 전철이잖아요. 그럼 증가하니까 얼마가 되죠? 102가 된 걸 누구한테 주래요? B에 주래요. 그럼 A가 얼마 된다? 102가 되고 B도 102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B 플러스 하라는 얘기죠. 현재 B 얼마예요? 102를 C에 주죠. 그러면 C는 얼마가 되죠? 102가 되고 내려오니까 B가 얼마가 돼요? 증가해서 내려오란 말이잖아요. 그럼 B는 여기서는 100이지만 밑에 내려가니까 얼마가 되죠? B는 103이 된 거죠. 시험은 이런 걸 내요. 이렇게 적어주고 이 연산의 결과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오냐 뒤에 나오냐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 결과가 102, 103, 102라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걸 이해를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A를 다시 100으로 주고요. B에 A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다음에 C에는 A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 말이죠. 그럼 A는 얼마예요? A, B, C, G를 했으니까 A는 안 바뀌었죠. A는 그대로 있잖아요. A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A는 100이 지켜요. B는 해석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쪽 방향이잖아요. 이쪽. 그럼 오른쪽이니까 뭐죠? 나누기 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2니까 몇 승? 2에 2승이니까 결론은 나누기 4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4니까 얼마? 100을 4로 나눈 결과 얼마다? 25가 나오는 거고요. 얘는 곱하기 하란 말이죠. 얼마? 4를 곱하란 말이에요. 얼마? 400이 나온다. 그럼 결국 찍으면 125, 400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비트 연산자 개념으로 설명이 되시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럼 밑에 문장 볼까요? C는 A에 부등호 2개 나오고 1 플러스 A 적어놨어요. 뭘까요? 곱해요, 나눠요? 왼쪽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으니까 뭐죠? 곱하란 말이죠. 1 곱해요? 아니죠. 1이니까 몇 승? 2의 1승이죠. 그럼 2를 곱하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죠? 200에 뒤에다 얼마 돼요? A 값 더하래요. 얼마가 되죠? 300. 잘 이해되시겠어요? 결국 곱하기 3한 거와 똑같은 모양이 돼요. 그 다음은 A에 왼쪽 이동 3번을 하래요. 그 더하기 A 하면 3번이니까 몇 승? 2에 3승이니까 8이죠. 8이니까 곱하기 800이죠. 800에 더하기 A 했으니까 얼마냐? 900. C는 맞아, 세 번째 4번 밀래요. 4번이니까 얼마? 2의 4승이니까 16성. 다시 말하면 1600이 되는데 그따가 뭐 빼라? A 빼라. 그럼 얼마가 되죠? 1500이 되게. 마지막은 6승 빼기 2승이죠. 6승이니까 얼마죠? 6승이니까 2의 6승이죠. 2의 6승이 얼마죠? 갑자기 헷갈려요. 2의 6승이 얼마죠? 32, 64인가요? 맞죠? 64 그러면 64,000이 되겠죠? 빼기 2니까 2의 4승 4,000. 그럼 결국 6만이 되는 거죠. 답이 하나 빠뜨렸네. 마지막에 보시면 6,000에 6만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 형태가 연산이 되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문제 14번 답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A, B, C라는 세 가지를 찍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좀 전에 다 했던 내용이죠. 한 번 더 복수 삼아 연산자가 이제 포인트 연산자로 설명이 되시는 걸 연습한 거니까 A는 얼마 나오죠? A는 뭐 A 그대로잖아요. 그대로니까 A 찍어주니까 100 그대로 나올 거고, B는 뭐 나오죠? 우리는 몰라요. 왜? B에 뭐 줘놨어요? n% A 줘놨으니까 뭐 들어가요? A에 주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소가 우리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숫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 실제 메모리 수 이렇게 나오게 돼 있으면서 알 수 없는 그 A의 B라는 값은 뭐가 나오냐 그러면 A의 주소를 찍어주면 되는 거고요. C는 포인트 B 그랬으니까 B가 뭐 가지고 있어요? A의 주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A의 주소 값에 해당되는 값에 해당되는 거니까 뭐 나오죠? 100이 나오게 하는. 그 말까지 되겠어요? 앞에서 나왔던 거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요. 이것도 연산자의 종류로 보는 거니까 포인트 연산자와 주소 연산자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더 확인하고, A와 C는 동일한 결과 100이 나옵니다만 B는 주소가 나오게 돼 있어요. 뭐가 나올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런 표현들을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15번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이런 거 나오면 참 당당스럽죠. 코드는 몇 개 안 적혀놨는데 복잡한데, 요거 처음 보는 거 있어요. 요거 보이세요? 플러스는이라고 된 거 보이시죠? 이거는 이런 의미예요. A 플러스는 B 이렇게 적어주면 A는 A 플러스 B를 줄여서 이렇게 표시해요. 이 플러스는 어떻게 되죠? C는 C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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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줄여서 이제 동일한 변수가 두 개 나왔는 경우는 줄여서 표현을 할 때 이게 플러스는 형태를 표현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A는 A 플러스 B라는 형태로 표시할 때 이런 방법을 쓰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의 기본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결국 이 문장은 C는 C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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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라는 형태로 표시되는 거를 줄여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처음에 C는 얼마 나오죠? A에 2 들어갔죠? C는 플러스 플러스 A잖아요. 그럼 C는 얼마가 돼요? 얼마가 되죠? 현재 A가 얼만데요? 2에 플러스 플러스가 뭐였어요? 전처리죠. 전처리니까 1 증가를 시켜주는 부분이니까 얼마가 되죠? 2의 증가니까 3. 그럼 3을 C에 주는 거니까 3. A도 얼마예요? 3. 처음에 찍으면 A, C는 둘 다 얼마 나오냐? 3, 3이란 결과가 나와요. 다음 C 플러스는 플러스 플러스 A. C 현재 얼마예요? 3. 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먼저 나왔잖아요. A가 얼마죠? 3이었어요. 3에 플러스 플러스 증가하니까 얼마죠? 4. 그러면 C는 얼마가 돼요? 7. A는 증가했으니까 밑에 넣으면 당연히 얼마겠어요? 4. 그러면 4, 7의 결과가 찍혀요. 그 다음에 A는 2를 다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 문장. 이거 나면 저도 참 힘들어요. 이게 컴파일러마다 좀 다르게 계산되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공통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한 개가 더 들어가면 더 복잡하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 계산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건 뺐는데 일단 이렇게만 두 개를 확인하면. 그래서 A는 2로 적어놨으니까 A는 이 상태에서 C는 플러스 플러스 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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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형태로 설명이 되시는 거야. 그때 A와 C 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A는 얼마 될 것 같아요? A는? 이게 시험 나와요. 실제로도. 이렇게 나오고 결과가 뭐냐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럼 A 값은 얼마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아까 우리 봤었죠? 연산자 우선순위따라 먼저 표현을 하시거든요. 누구부터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이 플러스 플러스부터 먼저 처리하게 돼 있어요. 전처리니까 A가 얼마가 되죠? 3. 4. 그럼 A는 얼마가 돼요? 4가 되게 돼 있어요. 왜요? 두 번 증가한 상태니까. 그럼 골치 아픈 건 C죠. C는? 동일한 A잖아요. A가 3 됐고 증가해서 4가 됐으면 요 A나 요 A나 같은 놈 아니에요. 그럼 야도 뭐가 되죠? 4가 되죠. 그럼 4와 4를 더한 결과니까 얼마 나오냐? C는 8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게 이제 문제로 설명이 되면 좀 골치 아파지는 거죠. 단계를 잘 생각하셔서 잠깐 비틀어져 버리면 다른 모양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 AA가 동일한 A 값이 되는 게 야도 증가, 증가 똑같은 놈 증가하는 거거든요. 1 증가하고 1 증가하는가 결론은 뭐가 된다? 동일한 값 4가 되는 거니까 두 개 더한 결과 4, 4니까 얼마 나오자? 8 나오게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문제 16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문자 열과 관련된 걸 나타내기 위해 적어둔 거니까 배열 형태가 아까 만들어진 것처럼 배열에 선언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들어간다는 거 보시고요. 마지막 문자는 널 문자로 들어가서 끝이라는 걸 표시한다는 것도 하나의 표현으로 보고요. 단 출력할 때요. 그거 잘 보세요. 스캔F에서 %s NA 하게 되면 NA라는 값으로 들어오는 거야. 즉 여러분 입력한 글자가 그대로 NA라는 배열에 들어간 상태가 되고, 출력할 때 한 글자 찍는 게 아니잖아요. 몽땅 찍을 거니까 뭐 적어주냐? %s를 적어주면 스트링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문자 전체를 찍을 때는 문자기호로서 %s가 쓰여지는 거니까 문자 관련은 그런 표현이 됩니다라는 정도로만 확인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7번 보시게 되면
A, B, C, D, E, F 형태가 적어놨는데 OX 적어놨잖아요. OX에 F0, OX에 0F, OA 적어놨는데 이 OX가 뭐냐 16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변수 안에 16진수 뭐가 들어와 있다? F0가 들어와 있고 B라는 변수에 0F가 들어와 있다 이 뜻이에요. C에는 0A, B에 D에는 0B, E에는 02, 08 형태가 들어와 있다라면 이거를 밑에 보시면 프린트물 쭉 나와 있죠. 프린트F 문장에서 연산 결과 나오는 거예요. %하고 exclusive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를 적어놨으니까 요 계산 결과가 무엇이냐를 찾도록 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 A가 뭐로 지정되어 있어요? F0 돼 있잖아요. 그럼 A라는 변수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F0죠. B라는 변수는 0F다. F가 15를 나타내고요. 15가 841의 숫자가 설명이 되시는 거니까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이 말이죠. 뭐 연산하래요? 첫 번째 프린트문 보시게 되면 A %B라고 돼 있죠. %니까 두 개를 맞아 %, AND 연산하라 이 말이죠. AND 연산의 결과는 뭐였어요? 이렇게 비교되죠. 하나라도 0이면 0이 만들어지고요. 둘 다 1일 때면 1 되는 거니까 결론은 전부 다 뭐죠? 0000에 0000이라는 결과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 결과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C 0A죠. A가 얼마예요? A가 0부터 9까지는 한 자릿수입니다만 16진수 A 같은 경우는 뭐로 표시돼요? 10부터 출발해서 A가 나오죠. 10이니까 0A니까 0000의 10은 841에 82가 되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 C가 되고 D는 B 0000에 1011이 되겠네요. 이 두 개를 말해요. C와 D를 이렇게 알아. 이게 뭐였죠? 삼각기호가 요게 %가 AND였죠. 요게 OR였죠. 요게 XOR을 나타냈죠. 베타적 논리합이잖아요. 그럼 베타적 논리합은 특징은 뭐 나오죠? 동일한 신호일 때는 0을 주고요. 서로 다른 신호일 때만 1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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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고 그러면 결론은 뭐 나온다? 1이라는 모양이 나오게. 똑같잖아요 다. 근데 마지막 자리만 달라진 거니까 1 나오게 한다. 그럼 결국은 C와 D의 XOR 형태의 결과는 뭐 나오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점. 그 다음 세 번째가 물결표예요. 이거죠. A 부정. 그럼 A의 부정이니까 뭐 나오죠? 입력된 A가 이놈의 부정이 되는 거니까 그럼 0F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에 밀래요. 어느 방향으로? 왼쪽으로. 몇 번 밀어요? 2 적어놨으니까 2번 밀어달란 말이죠. 2번 밀어주니까 어떻게 되죠? 요 놈 2개 튕겨나오고 요 자리 뒤에 2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2번 밀었으니까 앞에 2 자리 없어지고 뒤에 2 자리 0으로 채워주는 개념 보는 거니까 그래 만들어지네요. 얼마 나오죠? 8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F가 08이니까 8이라는 숫자야. 이 8이라는 숫자를 반대로 F에 2번 밀어달라고 표시한 거예요. 누가 튕겨나가요? 얘 2개가 사라지죠. 사라지고 앞에 뒤에 2 자리 채워주니까 00000010 형태. 그럼 결국은 2로 나눈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뭐 나오냐? 2라는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이 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 연산자 형태로 설명이 됐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연산 형태, 즉 비트 연산이죠. 논리가 아니고 비트 연산은 지와 같은 처리가 진행되는 걸로 확인합니다.
문제 18번 이거는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적어놓은 거니까 이런 경우가 참이냐 거짓이냐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가 5보다 크고 n% 두 개 A가 10보다 작냐 이 말이죠. 그러면 언제 참이 돼요? 5보다 크면서 10보다 작은 경우죠. 이런 경우가 참이 되는 경우니까 이때 이제 두 개 이상의 논리 연산을 묶을 때 이렇게 n% 기호를 두 개 쓰면 AND 형태를 설명하는 거고요. 밑에 문장은 A가 5보다 크면서 A가 10보다 작고 A가 실이 아닌 경우 그러면 어느 경우 해당돼요? A가 얼마냐? 6, 8, 9인 경우만 해당되게 이런 걸 이제 설명할 때 논리 연산 기호를 쓰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A가 는 두 개잖아요. 그럼 A가 얼마 똑같까? 3과 같거나 짝대기 두 개니까 5와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누가 똑같다? 5와 같거나 3 또는 5인 경우에 해당되는 걸 설명을 하는 거고요. 밑에 문장은 A가 5보다 크거나 A가 10보다 작거나 또는 B가 20보다 크면서 100보다 작거나 또는 C가 얼마인 거. C가 얼마죠? 7이 아닌 경우. 느낌표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7과 같지 않은 경우가 만족된다는 의미로 설명이 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옳게 만들어지는 값이 뭐냐 표현될 수도 있는 거니까 주의를 하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은 A가 0이 아니면서 B와 A로 나눈 값이 3이 아닌 경우 3과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 명령 수행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식의 연산기호 같은 걸 표시하는 거니까 두 개짜리와 한 개짜리 구분하셔야 돼요. 한 개짜리 나올 때는 비트 연산으로 설명이 되신다라면 두 개짜리 기호가 연결됐을 때는 뭘 나타낸다? 5와 개념은 AND나 5와의 논리 연산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런 구분 기호 자체를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밑에 문제 19번 찾아보시겠어요? 출력 결과물. 그게 제일 마지막에 그 RET1이 아니고 RET예요. 그게 잘못 프린트F 마지막 문장에 RET1이 아니고 RET인데 그거 오타 났으니까 그거 수정해서 이거를 연산 처리했을 때 최종 결과가 무엇이냐 찾는 거예요. 마지막 프린트F문에 보시면 RET1 돼 있는데 RET1이 아니라 RET예요. 그냥 위에 변수와 맞춰야 되기 때문에 RET인데 그 글자가 잘못 들어갔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결과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연산자 다 물어보는 거죠. 연산자 나오면서 우선순위까지 다 따지면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X가 얼마 출발하냐면 15, Y가 17을 출발을 할 거예요. 그러면 RET라는 변수에다가 이와 같은 계산 처리가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진행되는 게 누구예요? 제일 먼저 연산하는 게 괄호부터 먼저 하셔야 되겠죠. 괄호 연산하니까 Y가 얼마예요? 얼마죠? Y 플러스잖아요. 그럼 현재 Y는 얼마죠? 17이에요. 그럼 결국 이 문제는 17 나누기 3하란 말이죠. 얼마예요? 17 나누기 3 하면 그죠, 힘들죠. 얼마예요? 5점 얼마 나오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정수 데이터가 되어 있으니까 결국 얼마 나오냐? 5가 되는 거예요. 이 라인에서는 Y는 계속 17이에요. 왜? 플러스니까 밑으로 내려가야지만 변화가 되는 거지. 현재로서는 그냥 Y는 17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나누기 하면 5가 된 거예요. 그 다음 계산하면 누구부터 먼저 하죠? 뭐부터 하셔야 되겠어요? Y 뭐죠? 이중 연산자부터 먼저 하시는 거죠. 연산부터 처리하는 거니까 여기 얼마가 되죠? X가 얼마였어요?
15라는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15 가지고 있으니까 요 15에 대한 얼마냐? 16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y는 얼마죠? 17이죠. 곱하면 얼마예요? 34. 면 쭉 나열하면 이 말이 되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때 이 x가 얼마냐는 거죠. 이게 골치 아파져요. x가 얼마냐. 이게 얼마가 될까요? 이게 16이 아니고요 15로 계산돼요. 저도 상당히 좀 헷갈리시는 분인데, 이게 연산 우선순위 따라 처리했을 때 처음에 x라는 변수는 읽어 나가거든요. 읽어 나갔으니까 x에 대한 값은 얼마냐? 15라는 값을 처리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증가해서 16이 바뀌는 거지, 처음에 나온 x에 대한 변화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냥 15가 그대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15 더하기 34 빼기 16 곱하기 5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얼마죠? 80에 49가 되는 거니까 빼기 결과가 얼마 나오냐? 31이라는, 즉 마이너스 31의 결과를 가지는 문제예요. 쉬운 건 아니고요. 쉬운 건 아닌데 주의사항이 이거예요. 그냥 x란 값 그대로 있으니까 야는 그대로 있는 첫 번째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해석은 하는 거죠. 해석은 해놓고 난 다음에 연산에 따라서 야가 x가 15에서 뭐로 바뀌는 거? 16으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첫 출발적에 15가 아닌 16이 아닌 15로 만들어진다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포인트죠. 실제 연산을 돌려봐도 결과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나오면 좀 솔직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돼요. 근데 실제로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는 결과가 이와 같은 식으로 처리되는 거니까 주의하도록 부탁드릴 거고요. 요건 얼마죠? 요거를 어떻게 하래요? 왼쪽으로 한번 밀란 얘기죠. 곱하기 2하란 얘기죠. x가 얼마였어요? 1에다가 곱하기 2한 거니까 얼마가 되죠? 2. y는 0. 두 개를 말해요. 두 개를 5하죠. 그죠? 그러면 2, 5와 0이 뭔 말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는 결과 뭐 나오죠? 2니까 이거를 5화 한 거니까 2가 나와요. 근데 이거 무슨 연산이죠? 짝대기 두 개니까 뭐였어요? 논리연산이죠. 논리연산은 요게 0이 아닌 숫자는 전부 다 true로 보고요 0은 false로 봐요. 그러면 참 거짓이죠. 5하니까 하나로 참이면 뭐 돌려줘요? 참 돌려준다. 답은 true 또는 1 나와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두 개짜리는 뭐가 돼요? 5와 연산은 논리연산이기 때문에 참 거짓을 5와 한 결과 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0이 아닌 숫자는 전부 다 뭐로 취급하냐? 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2를 true로 보기 때문에 true와 false니까 참이 결과는 true가 나오고 결과니까 얼마냐? 1이 찍히는 거예요. true라고 안 찍혀요. 숫자는 1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처럼 짝대기 하나가 들어가 버리면 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야는 비트 연산이 되시는 거니까 이거 두 개를 논리 비트 연산한 결과 2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차이점을 식별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헷갈리는 거 나중에 가면. 그래서 첫 번째 x는 뭐 나오냐? 1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마지막 y는 뭘까요? y는 이건 또 돌려보면 y는 y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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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y니까 y가 얼마 증가하죠? 1 증가 상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럼 1 증가하게 돼 있으니까 더하기 0 더하기 1 형태가 되는데 그럼 1 나오냐? 아니, 또 2가 나와요. 이해되겠어요? y값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플러스 플러스 y 형태가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연산 형태가 순서가 이거 되죠. y는 y 플러스 플러스 이거 하고요. 이러면 달라져요. 아까하고 똑같이 나오고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죠. y는 플러스는 돼 있잖아요. 해석 누구부터 하죠? 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하니까 얼마가 됐어요? 1 됐죠. 그리고 이거를 풀면 어떻게 돼요? 1 되죠. y가 얼마 들어가 있는데? 1 들어가 있어요. 1과 1이니까 얼마 나오냐? 2가 나와요. 이거 했을 때하고 는 해갖고 처리했을 때하고 플러스 는 했을 때 달라요. 왜? 플러스 는이 최고 마지막 이론 연산 순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 지금 마지막처럼 y 플러스는 플러스 플러스 y 하게 되면 y가 먼저 증가한 거를 더하는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뜻 이해되겠어? 차이점이? 해석이 달라요. 요건 어떻게 돼요? 풀어나가도 벌써 풀어놓은 상태니까 x라는 값을 가지고 연산하는 거고 x가 처음에 15가 되고 쭉 펼쳐지는 거야. 펼쳐지고 연산이 진행되는 반면 얘는 이 연산 중에 누구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플러스 플러스 y부터 먼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된 걸 말하는 거죠. 플러스는 해서 더해주는 거죠. 그럼 그 y가 얼마 됐어요? 1로 바뀐 상태에서 연산이 증가되는 거니까 얘는 얼마 나오냐? 1이 아닌 2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좀 복잡죠.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엄연히 다른 게 위쪽과 밑 달라요. 밑에는 는하고 일반 연산을 적었다라면 밑에는 플러스 는이라는 연산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따라서 먼저 y가 증가된 후 그리고 그 y 증가된 거를 한 번 더 더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답은 2가 되지는 거. 출력 결과는 마이너스 31과 1, 2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점들을 주의를 하도록요. 그래서 실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요. 출제됐을 때 연산 기호와 내용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주의해서 보도록 부탁드릴까요. 자, 잠깐 휴식하도록 합시다. 휴식했다가 그 다음 이어서 논리 구조에 대한 거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잠깐 휴식하도록 합시다.